아시아에 우리가 붙여있는 출소만 먼저 하고 소지한 그림사 있고 태연이도 독감이라던데 최근에 옮겼어. 혜린이 나온 적이 없네. 학교 갔어? 제 시험까지가 소두현, 박하진, 김나희, 김서연, 김선우, 김혜서, 김준성, 김준성, 최린, 문정우, 김민준, 백지윤, 소지현, 김지호, 송시호, 여설이, 원담이, 태연이, 건이, 이은차, 김선우, 정우진, 지가. 자, 볼게요. 제가 이번에 그거 시험 본 거거든, 학원에서. 자, 14번 보시면 어떻게 풀었는지 비교해보세요. 앞에 봐봐. 야, 고등식은 무조건 고등식 아주 쉬운 문제 제외하고 요 정도 수준이면 전부 다 그래프 이용해서 보세요. 그래프. 고등수학 중킬로 이상 고등식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자, 그래프 그릴게요. 2 이상일 때랑 0 이상일, 0이랑 2를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니까 2하고 3을 절편으로 하는 이차함수인데 어디를 그릴 거다? 2보다 클 때만 그릴 거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예쁘게 식도 써주시면 좋아요. 아, 얘가 x-2, x-3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서야 0하고 2 사이에선 앞에 거는 양수음수, 0하고 2 사이에서 앞에 거는 양수음수, 음수고 뒤에 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2하고 3을 절편으로 가는 그래프인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0에서 양수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근으로 갖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6입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네요. 이렇게. 자, 요 새끼의 함수값이 2x-4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기울기가 2인 직선보다 뭐 하려면 밑에 있으려면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수식으로 막 조지지 말고 이거 경우 나눠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식을 3개 찾아가지고 각각의 범위를 구해서 합집합으로 풀잖아 보통. 네, 그렇게 하시면 별로고 그럼 그래프의 위치관계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2,0 지나가니까 얘 조금만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교점 찾을게요. 요 새끼랑 이 x-2랑 만나는 거. 그럼 2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꺼지고 5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새끼 이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빼기 3이었습니다. 요 새끼랑 같아지는 거 이거지고 넘기고 넘겨주시면 1에서 만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i랑 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2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지점은 마이너스 1에서 만나네요. 문제 끝. 마일하고 1 사이 마일 이상 1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5 이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개, 4개에서 답은 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부등식 문제들은 대부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제일 베스트합니다. 특히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값은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우스는 내신용, 절대값은 내신 플러스 수능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절대값은 수능에. 그래서 요 정도 그래프는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실력이 돼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래도 학교에서는 전교 10등 안에는 무난하게 들어갈 거예요, 수학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혹시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좀 어디가 있어? 뭘 못 풀었었는지 기억이 나면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자, 색칠 문제. 색칠 문제는 1학기 기말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에요. 색칠 문제는 1학기 기말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고 15번 혹시 틀린 사람 야 엄청 하네. 몇 개? 3개? 3개? 4개 틀렸나? 4개 틀렸는데 그 중에 이걸 틀렸어? 야, 이제 맞지 않아? 너 시너지 지금 다 풀었지? 그때는 조금 남았어. 어이? 우준아 이거 자 갈게요. 5개의 영역을 몇 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거냐면 6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겁니다. 중복해도 좋으나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래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여기 6개 중에 하나. 그럼 색깔 켜야 되니까 여기 5개 중에 하나, 여기 4개 중에 하나, 여기 4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 마지막 여기 지우요. 여기는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4가지. 지훈이 말고 4가지 아닌데 그리고 지훈아 맞추려면 맞춰야지 해요. 3가지. 3가지, 4가지게요, 3가지게요. 3가지. 3가지? 아닌데? 3가지일 수도 있고 4가지일 수도 있다가 포인트로. 그래서 얘 봐봐. 색칠 문제는 순서대로 채울 거야. 색칠 기본은 순서대로 채우도 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웃하지 않는 영역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문제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웃하지 않는 영역을 고려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영역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누어서 그 영역을 AB라고 할게요.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을 때 이런 걸 틀려. A랑 B랑 같을 때. 자 그리고 센스 있게 지금 이렇게 조건을 제안해 놓고 푸시면 그러면 방금 전처럼 순서를 세지 마시고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렇게 세지 마시고 얘네들을 이용한 순서 먼저 세주시는 게 좋아요. 6가지, 5가지, 1가지.
6가지, 5가지, 1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6가지, 5가지, 이 색깔 피하고 이 색깔 피해야 되니까 4가지. 이렇게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이제 A와 B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빨주주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다 다르면 빨주노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3개 피해야 돼서 3개, 3개 피해야 돼서 3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괜찮아. 네. 다음번에 나오면 맞춰? 네.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그냥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에. 경우의 수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무조건 나오는 문제. 경우의 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 그리고 등급은 이거 틀리면 2 떠요. 이거 틀리면 2 뜹니다. 1은 무난하게 맞추고 2 초반까지도 맞추고 정답률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색칠 문제 되면. 자, 그 다음에 16번. 야, 16번이지. 16번 틀린 사람. 16번 지난번에 질문한 사람. 기억 안 나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16번은 자, 10번, 11번, 12번, 13번 해가지고 22번까지 거듭제곱 하라고 했으니 두세 번 정도만, 세네 번 정도만 거듭제곱 해보시면 세네 번 정도만 거듭제곱 해보시면 수열 문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성을 추론하는 문제로 바뀐다. 근데 얘는 겁나 착한 게 1, 0, 0, 1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A 세제곱은 다시 뭐가 돼버려? A가 되고 A 4제곱은 10001이 되고 그래서 1행 2열 선분을 1행 2열 선분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짝수일 때는 0이 되고요. 홀수일 때는 1이 돼서 홀수의 개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험 볼 때 저건 안 넣어줘. 어떤 거 안 나와? 그 저런 문제. 행렬? 네. 어느 시험 볼 때? 그 모의고사랑 내신 없는 거 나오는데? 나와요? 행렬이 시험범 아니 행렬이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빼진 거 아니었어요? 행렬이 원래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들어간 거. 없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너네 1년 선배들부터 교육과정에 바뀌면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행할 때 아마 행렬을 안 배웠죠. 좀 일찍 선행한 애들은 행렬을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원래는 역행렬이랑 뭐 켈빈 해밀턴 정리랑 행렬에 관해서 되게 좀 깊이 있게 교육과정에 선생님 때는 있었었는데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되게 라이트하게 들어와서 기본적인 연산 정도 할 줄 아시면 행렬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올해. 교육과정에서도 빠진 내용도 많고. 자, 그 다음에 18번 하나 볼까요? 세고차기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대요. 지우야, fx가 x-3으로 나눈 나머지랑 x제곱 플러스 9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fx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야, 다들 이렇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될 거야? 몇 차가 될 거야? 1차. 1차? 1차 아니고 네. 사소한. 상수항이 되겠죠? 그럼 2차로 나누면 1차가 된다고 했으니까 둘의 나머지가 같으려면 결국 나머지는 상수항이겠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그냥 끝날까요? R. 뭐? 불러? 식을 어떻게 세우면 그냥 끝날까요? X-3. x-3 모르겠는데. 은선아 뭐라고 식 세우면 그냥 끝납니까? 요 문제는 딱 이 포인트만 잡을 줄 알면 가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줄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어? fx가 x-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9에다가 x-a 곱하기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오, 그렇지. 내가 원한 끝. 이게 요 문제. 요러면 뭐 문제 그냥 바로 끝. 은산. 맞아. 그렇게. 이걸로 나눠도 나머지가 요거고 요걸로 나눠도 나머지가 요거다. 오케이? 다이렉트로 생각하면 이렇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봐봐요.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근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가 R이래. 이렇게 해서 나머지 똑같다고 했으니까 R이래. 그 얘기는 fx-r이라는 식은 인수로 누구랑 누구를 갖는다? x 빼기 3과 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로 갖는다. 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세팅해놓고 얘네들을 인수로 가져요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그냥 문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2 넣고 마이너스 2 넣으세요. 그럼 답이에요.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건이 다음부터 이렇게 세우겠지? 건이는 똘똘하니까 한 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시우랑 지훈이가 문제지. 이거 자꾸 까먹고 오답 정리 잘하고 복습 잘하셔야 돼요. 너 성시우 내가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이 문제 나왔을 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식 못 쓰면 혼난다. 지훈이 너 네. 이해돼? 근데 이거? 네. 식 이렇게 세워지는 거? 여서야 식 이렇게 세워지는 거 이해돼? 진짜 돼? 무조건. 풀었던 거. 야, 맞았어? 자, 그 다음에 19번. 자, z제곱이 표례복수 z랑 똑같다고 하네요.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i라고 잡을게요. 2ab i와 a 마이너스 bi가 서로 같대요. 그럼 복소수를 먼저 찾읍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도영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누구랑 똑같아야 되고 요 복소수랑 요 복소수가 같은 복소수래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랑 똑같아야 되고 실수부 2ab는 b랑 같아야 되고 그래서 b가 0이거나 a가 2분의 1이거나 맞나요? 마이너스 b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b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라 a 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b 값도 정하면 되겠죠. 문제 이거 맞았냐? 문정 이 문제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 문정 그래서 z라는 복소수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래요. 이거 뭐예요? 이 복소수 어떤 복소수예요? 어떤 새끼 근이에요 이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근이죠.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쭉 쓸게요. Z 세제곱은 1이라는 사실, 혈례복소수 Z의 세제곱도 1이라는 사실, 두 분의 합은 마일이고 두 분의 곱은 1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두 분의 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3. 그 다음에 니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Z 더하기 Z분의 1 값 구하라는 거네요. 여기서 갑시다. Z 더하기 Z분의 1 Z로 나눠주시면 여기서 갑시다. 여기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 0이니까 Z로 나눠주시면 Z 더하기 Z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도 참. 디귿 Z의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Z 고칩시다. 1 플러스 Z는 마이너스 Z제곱이죠. 4n이 2를 만족시키는 백야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Z의 2n 플러스 Z의 8n이 2 되는 거 찾으래요. 그럼 1 넣으면 안 되고요. 2 넣어도 안 되고요. 3 넣으면 되죠. 둘 다 1이니까. 그래서 3의 배수에서 33개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정말 어떻게 보는지 이해돼? 야, 근데 요거 보면서 이거 맨날 보는 오메가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외워주시면 당연히 좋긴 한데, 아니면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보시면서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복수 우리 맨날 하는 허그 문제야 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그게 안 되면 Z라는 새끼가 어떤 방정식의 근인지를 찾기 위해서 너네는 요 짓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넘겨요. 2Z는 2Z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제곱해요. 4Z제곱 플러스 4Z 마이너스 3이니까 넣으면 플러스 4는 0. 그래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요 새끼구나.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저기 복소평면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 씁니까? 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좌표가 2분의 루트 3인 점을 찍으면 이게 바로 Z라는 새끼를 복소평면,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B축이에요. 자,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A, B를 평면좌표 위에 나타낸 걸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복소평면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뭐냐? 120도죠. 자, 거듭 제곱하면 크기 여기 길이 얼마예요? 1입니다. 거듭 제곱하면 크기도 곱해주시고 회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각도만큼 회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끼 Z가 요거면 Z의 제곱은 240도를 이루면 됩니다. Z의 제곱은 240도를 이루면 돼요. 요렇게 해서 이게 Z제곱이 나타내는 숫자고 이게 Z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120도만큼 더 가면 Z는 여기 가겠네요. 1,0 요렇게. 그래서 세제곱하면 1되는 복소수구나 라고 복소평면을 이용해서 찾아주셔도 돼요. 요렇게. 야, 근데 복소평면 수업 들은 적 있냐? 한 번도 없냐? 아주 처음이냐? 지우는? 옛날에 들어본 적 있었어. 했지 않았어? 사진이는? 들었어요. 들었죠? 준성이는? 그 봐봐. 보통 어떤 수들이 많이 나오냐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우리 삼각함수도 배웠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제곱의 합이 1인 새끼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제곱의 합이 1인 새끼들 이렇게.
그래서 제곱의 합 1인 새끼들은 어디 위에 있냐면 단위원 위에 있어요. 단위원 위에. 그래서 원 위에 있고, 그리고 특수각으로 시험을 많이 내서 A와 B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정도로 대부분의 복소수들이 표현됩니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곱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게 메인이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45도 갈게요.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를 찍으면 45도짜리 단위원 위에 있는 동경이라는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로 제곱 한번 해봅시다.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2분의 1이죠?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시면 i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얘는 0 플러스 1i죠? 그럼 좌표로 쓰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0,1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하시면 이 동경을 그 각도만큼 회전시킨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 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네 그 제네틱 교재 Z8제곱이 1이 되는 복소수 Z 대치동 같은 데는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복소수 문제 중에서 Z8제곱이 1이 되는 Z에 대해서 논하라고 얘기를 하면 Z8제곱이 1이 되는 복소수에 대해서 논하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세제곱, 6제곱은 강하잖아요. 이거 안 써도 그냥 알잖아. 생각해봐. 8제곱이 1 되는 8번 회전시켜서 1,0에 가야 됩니다. 몇 돌까요? 45. 그러면 이게 바로 보입니다. 야, 이거 1인 거 찾겠어? 요거 1인 거는 너네 보통은 뭐 하겠어? 인수분해 하겠지? 인수분해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얘 플러스 1 되는 거, 4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 다음에 4제곱이면 다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소수 좀 완전 해리 문제들 나오면 진짜 난이도가 극악으로 올라가면 복소평면을 이용했을 때 이해가 훨씬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그 시너지 이제 쭉 풀 거잖아. 앞에서부터 이제 다시 쭉 풀 거잖아요. 복소수 할 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복소평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시너지 복소수 숙제로 나갔을 때 그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자, 그다음에 19번 보시면 19번 했고요. 27번. px가 x제곱으로 스타트하는 식이고요. qx는 x로 시작하는 식이래요. 자, 그랬을 때 px랑 qx를 뺀 식은 x-3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p3이랑 q3이랑 서로 똑같대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x가 qx로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 얘가 x-a면 이 새끼는 x-a, x-b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4, q4 곱하면 18이다가 마무리야. 뭐 끝났죠 그러면. 그냥 뭐 3 넣으면 둘이 똑같다 하나 해서 식 찾고, 두 번째 4 넣으면 곱해서 18 된다 하나 해가지고 식 찾고, 문자 2개 식 2개 연립이차 방정식. 그래서 여러 개의 해를 순서상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게 단데 입술만 혹시 틀리신 분? 이 새끼들 내가 뒤진다. 아니 뒤져본다 그거 성적표 27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틀렸겠지. 70점대들은 거의 뒷부분 많이 틀린 거 아닙니까? 60점대들은? 문정호 맞았을 리 없잖아요 이거. 앞에 많이 틀리고 뒤에 많이 맞았어요? 이거 마무리할 수 있겠어? P3이랑 Q3이랑 서로 똑같다. 3-2. 야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도 되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요렇게 하면 아까도 요렇게 풀었는데 쌤 봐. A가 3이면 양변이 똑같아져요. 그럼 3 아니면 이게 0이 아닌 거죠.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거나 B가 2면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A가 3일 때 밑에 거 답 찾아주시면 되고 B가 2일 때 밑에 거 이용해서 A값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요. 오케이? 넘겨서 꼭 인수분해 안 하셔도 괜찮다. 0 되는 거 먼저 찾아주시고 약분을 0 아닐 때는 그냥 약분 치고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마무리까지 해드리면 자 P4 4-A 제곱 4-B 이게 18이래요. A가 3이래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4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2라면 얘가 2라면 그럼 9네요. 4-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네요. A는 하진아 그걸 진짜 많이 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나중 가면 이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풀기야 뭐 웬만한 문제들 다 여러 번 볼 거라서 풀 텐데 어떻게 하면 바로 눈치를 채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연산을 좀 빨리 할지. 특히 미적분 투할 때 연산 정말 기니까 미적분 투하게 되면 연산 정말 기니까 최대한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게 4-A제곱은 9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전개하는 새끼들 많은데 그러지 마시라고. 어떻게 하라고? 3-A는 뿔마 3이라고 푸시라고. 오케이? 특히나 이게 뭐 제곱수가 아닌 숫자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길어지니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러고 그냥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수리는 많이 아파? 엄마한테 끌려 나왔어? 아픈데? 엄마가 가래? 엄마랑 또 싸우고 집 나왔어? 왜 이렇게 죽어봐? 아직도 열나는 거 아니야? 야, 박하진 안돼 안돼. 자, 28번. 자, 절대값 x-m이 2 이하여야 된대요. 얘는 뭐 쉬우니까 x는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 야, 요거 잠깐 보세요. 야,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이랑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n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부등식이 지금 달라지는지. 예서야, 졸리면 나가서 들어, 서서 들어. 우진아, 위랑 아래 차이가 뭐야? m이 변하면 위는 어떻게 그 부등식이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됐을 때 m 값이 변함에 따라 위에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변하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변하냐? 커지면 오른쪽하고 어, 아래 건 넓어서 그렇지. 어떻게 넓어지는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뭘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그래서 얘는 길이가 4로 정해져 있는데 m 값이 커짐에 따라 정해진 구간의 길이를 갖는 새끼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고 얘는 가운데가 항상 2면서 m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점점 넓어진다는 뜻이고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편해요. 그럼 얘는 어차피 4칸밖에 안 되니까 m이 변함에 따라서 4칸이면 당연히 정수 5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지금 정수 3개 깔려야 된다는 문제니까
밑에서 나올 수 있는 정수가 3개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5칸이니까 걔네들을 적당하게 먹어서 딱 3개만 좌우로 먹게 해주고 요게 그냥 끝이라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값, m 값이 커짐에 따라 지금 얘네들은 차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합이 일정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합이 일정하다는 건 대칭축이라는 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가 일정하다는 건 길이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m값에 관계없이 차이가 일정한 거랑 합이 일정한 거의 차이, 둘을 구분하실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m도 정수라고 했냐? 자연수라고 했냐? 자연수라고 했네요. 그럼 밑에 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밑에 거는 1하고 4 사이 이렇게 되면 3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구하라고 얘기했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구하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면 밑에서 일단 3개의 정수값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가 n이 4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럼 제일 작을 때는 5, 6, 7 들어갈 수 있도록 8이 제일 작겠네. 제일 클 때는 10이 제일 크겠고 10까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최소인 경우 이게 최대인 경우 이해돼요? 그럼 시우야 밑에서 정수만 보면 되니까 5, 6, 7이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최소를 찾은 거냐면 n의 최소를 찾은 거고 여기서는 n의 최대를 찾은 거야. 그러면 더해서 최소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m이 어떨 때 제일 m의 성립하는 m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해주셔야 되고 얘는 성립하는 m의 제일 큰 값을 구해주셔야겠지. 이해돼? 그러면 얘 5, 6, 7 먹는 제일 작은 4칸은 이렇게 되겠다. 5, 6, 7 먹는 제일 작은 4칸은 이렇게 되겠어. 이해돼? 그래서 m 플러스 2가 7일 때, 즉 m은 5.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된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그래서 제일 작은 건 왼쪽. 이런 것도 고민해가면서 푸세요. 그냥 되는 걸 다 찾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클 때는 4, 5, 6, 7, 8, 9. 5, 6, 7, 8, 9까지. 밑에 있는 부등식에서 5, 6, 7, 8, 9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상황이고 제일 오른쪽으로 가는 새끼가 3개를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n-2가 얼마 되는 상황을 찾으면 된다? n-2가 7이 되는 상황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m은 9. 그래서 얘는 10이고요. 얘는 8이고요. 그래서 19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19, 최소값은 13. 그래서 답은 22. 아니 19, 13, 32. 답 맞나? 기억 안 나죠? 네. 진짜 답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28번 네? 아 곱을 구하래요. 곱을 19랑 32 5점 19랑 13의 곱을 구하래요. 57 19 247 맞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29번 시우야 삼서방정식 나왔어. 뭐 할래? 이전 계속 끼고 있는 삼서방정식이 나왔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뭘 할 건데? 같은 문자끼리 묶어요. 같은 문자끼리 묶어요. 공통 부분.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아요. 오
그렇게 해도 x 플러스 2가 인수로 나오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두 개에서 공통인수로 뽑자고. 그렇게 해도 괜찮네요. 근데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 4, 8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4, 8을 집어넣으면 그 중에 하나가 0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더 많이 하는데 쉬우 말도 맞아요. 2b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고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맞아요. 2x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2로 묶어주시면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b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a부터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4a 요렇게. 그러면 시우야 그 다음에는 정수근 3개 갖는다고 얘기했죠.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수근인 마이너스 2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정수근은 여기서 찾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 2차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고 0보다 커요. 그래요? 정수근이니까. 그 다음에 자, 요식 보면서 라이안, 요식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이는 뭐지? 건이는 뭐가 보여요? 두개 더하면 a분의 그거? 뭐 a분의 뭐 a 마이너스 b,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고비사다. 그렇지. 고비사다를 보셔야죠. 고비사다. 고비사다를 보셔야죠. 고비사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특정 짓고 싶고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고 싶잖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각날 수 있죠. 당연히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라고 했으니까 합도 0보다 크고 합도 0보다 크대. 뭔 소리야. 합이 정수고 곱이 정수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식에서 특정한 조건은 여기서 제일 예쁜 조건은 곱이 4라는 걸 줬네요. 그러면 곱이 4면 도연아 두근이 뭐랑 소리입니까? 1, 1, 4 정답 1, 4 아니면 2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마일 마사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AB의 순수상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AB의 관계식 찾읍시다. A분의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이 A 빼기 B가 5 아니면 마오 된다. A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B는 3A가 된다. 하나. 그 다음에 A 넘어가시면 7A는 2B가 된다. 하나. 이렇게 두 개. 요거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판별식은 볼 필요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판별식 B-A의 제곱 아니죠. 곱이 4고 1하고 4를 근으로 갖는다고 해요. 이미 1하고 4를 근으로 특정지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뭐 판별식 같은 건 안 봐도 되겠네요. 그냥 이것만 만족시키면 문제가 끝나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값 A가 50보다 작고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하진아 여기 A에다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개수를 찾는 게 쉽니? B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개수를 찾는 게 쉽니? A에다가 이유는? 개수가 큰 게 경우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쉬우니까 얘 먼저 할까요? 얘가 1이면 얘는 정수가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짝수가 돼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 4,
넘어가면 안 돼요. 14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7개. 그 다음에 A와 B가 모두 0이면 A는 0이면 안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살아남으려면 A가 0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가능하니까 7개씩 2번, 여기서 14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는 또 얘가 짝수여야 되니까 얘도 짝수해야겠네요. 100 넘어가면 안 돼요. 32까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16개. 근데 부호 바뀔 수 있겠죠? 32가지. 그래서 총 46가지가 나오는데 맞나요? 맞네요. 이렇게요. 가지수 세는 문제들은 실수하기 워낙 쉬우니까 꼭 세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46까지. 자, 그 다음에 라스트 30번. 이거 직접 풀어보세요. 못 풀었던 문제 있었으면, 시험 때 못 풀었던 문제 있었으면 직접 꼭 풀어보세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 29번도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보게 될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생각에는 2-3번 정도는 29번 문제 다시 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fx는 1차식이래요. gx는 x제곱으로 스타트하는 2차식이래요. h1x는 둘을 더한 거고 h2x는 둘을 뺀 거래요. 근데 가나다를 봤더니 f와 g에 관한 조건은 하나도 없고 h1과 h2에 관한 조건만 있네요. 따라서 나는 f와 g를 신경 쓰지 않고 h1과 h2x 그래프를 함수식을 찾아서 그냥 f랑 g를 구하면 되겠다. 가나다 조건이 전부 다 h1, h2에 관한 조건이니까 fg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h1x랑 h2x를 구해주시면 두 식을 더해서 반 나누면 f가 나올 것이고 두 식을 빼서 반 나누면 g가 나올 거니까 그냥 h1x와 h2x가 어떻게 되는지만 고민을 해봅시다. 조건에 의해서. 자, 첫 번째 h1x는 x축에 접한대요. 두 번째 h1x랑 h2x는 1,9에서만 만난대요. 1,9에서 접한대요. 세 번째 h1x의 최소값은 알파에서 최소가 되고요. h2x의 최대값은 베타에서 최대가 되고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림 틀렸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왼쪽 오른쪽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30번 맞은 사람 풀어서. 아니 근데 이게 뒷번호에 있어서 그렇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데 왜 안 돼? 지금 선생님 설명 이해 안 돼? 저 혼자 안 돼. 왜 혼자 안 돼? X축에 접하는 그림. 왜 1,9에서만 만나는 그림. 그리고 알파가 최소인, 베타가 최대인. 그런데 알파가 오른쪽에 있는. 이해돼? 그럼 뭐야? 식세워. 자, 그 다음에 센스 있게 G가 요거야. 따라서 h1x는 x제곱으로 시작하고 h2x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f는 1차니까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x제곱으로 스타트하는 함수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스타트하는 함수라고. 이거는 미적분 1에서 함수 찾기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중간고사 킬러를 함수로 많이 내서 1학년 중간고사 킬러도 고3 문제처럼 바꿔가지고 3차함수 그래프야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야 경우함수로 왼쪽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오른쪽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하면 똑같이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엄청 좋아해 요새. 한 3, 4년 새 거의 대부분의 킬러는 2차 함수 그래프 지금처럼 2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많아. 자 그래서 이거 식 세워봐. 지우야 이번에 이거 식 세워봐.
뭐라고 식세우면 돼? x 마이너스 알파제곱 인데 1일 때 9대인데 그러면 얘는 4것다잉 1이면 9대니까 선생님 플러스 2여도 되잖아요. 그래프 보시면 1 오른쪽이라는 거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1,9를 지나가고 요 새끼랑 자 요것도 센스 있게 자 요거 식세우는 방법 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예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지우야 피곤하면 서서 들어도 돼. 지우야 항상 그래프의 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해서 식 세우는 게 국룰인데 혹시 이거 기억나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얼마야? 2대 1인 거 기억나? 근데 2대 1인 거 왜 외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F1이 3이다. F'1이 0이다. F'3이 0이다. 이렇게 해서 3차식 세우면 노답이라서 문자 4개인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래서 교점을 빨리 찾기 위해서 비율 관계를 외우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fx랑 3이 1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비율 관계를 외우는 거였죠.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편하게 세우려고 미주 이거 식 세워봐. 어떻게 식 세워? 아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건 이미 했어요. x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h1x는 찾았어요. h2x 어떻게 찾는 게 제일 베스트일지 생각해보라고.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지 생각해봐. h2x 빼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x 빼기 1의 제곱이다. 끝. 요렇게.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함수를 무지성으로 얘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뭐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1에서 9된다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판별식이 0이다 하나. 이거 고1 과정이면 미분을 못 쓰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1이다 하나. 혹은 조금 똘똘한 애들은 요 새끼 미분하면 이 x-4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서 그리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서 얘도 접선의 기울기 얘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고 해서 베타를 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건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차함수가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라니까. 진짜 천지 차이라고. 이게 단순히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네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거 설명했을 때 이거 1콤마 9 지나가지? 그래서 얘 식 세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얘 최고차의 개수가 요거니까 뭐 ax 플러스 b라고 적을래? 그래서 1, 9 지나간다고 해서 식 하나 세워.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해서 판별식 써. 그래서 a와 b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앞장에 있는 문제 하나를 더 푸는 정도의 속도가 걸리니까 h2x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 우진아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우진이 이거 식 세울 수 있겠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었는데 계산 실수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h2x 구해주죠. 넘어가면 그래서 더해서 f 구하고 빼서 g 구하면 문제 끝.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면 안 들어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30번 별로 안 어려워서 시간만 주면 애들 많이 풀 것 같은데 30번 문제 자체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시간만 주면 다들 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을지 딱 요 패턴이 소리만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 패턴이라서 그래프와 그래프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함수 추론하는 거.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개용 추론하고 그래프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공소수 5개만 하고 부터 18번 보시면 이것도 내신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저기 도형에 이동해서 시험 문제가 2문제 보통 나오는데 이게 단일 문제로 2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이 지금 18번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 저기 26번 유형. 18, 26이 그냥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26번은 모든 학교 한 학교로 빠짐없이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얘는 한 7, 80%는 좀 나오는데 안 나오는 학교들도 가끔 가다 좀 있고. 선생님 책상을 좀 빼줄게요, 강의실. 이제 AP 소리 여기서 안 해가지고. 소연아, 이거나. 소연아, 무서요. 너 요거 fx, y가 이거일 때 이거 한번 찾아봐. fx, y는 0일 때 f, y-1, 마이너스 x는 0. 그림. 요 부채꼴, 요 새끼 어떻게 생겼는지. 중심이 어디로 가게? 요거 그려봐.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이거 그릴 줄 알아? fx, y는 0을 이용해서 요 새끼 그림을 그리기. 자, 요 패턴, 요 문제는 뭐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fx, y는 0이 주어지고 f 여기를 g x, y h x, y 아니면 뭐 어떡하지?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는 거만 xy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서 실수배하는 건 없으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m은 0을 구하라거나 아니면 f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0 요걸 구하라는 요런 패턴이거든요. 요런 패턴. 근데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서 내신은 진짜 중요한 거라 지금부터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나오면 요 문제는 거저 먹는 거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오진아, 자,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선 이 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됩니까? 1번 첫 번째 y는 x 대칭. 그렇지, 정답. y는 x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외워요. 자부평. 순서를 이렇게 통일합시다. 풀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실수를 적게 하는 방법은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꾼 후에 평행 이동합시다.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꾼 후에 평행 이동합시다. 그래서 자리 바꾸기가 뭐냐면 xy 자리 바꾸기니까 y는 x 대칭을 시켜요. 그럼 fy, x는 0이 됩니다. 그래서 y는 x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2,3이 3, 마이너스 2로 가고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2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은 3, 마이너스 1로 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접으면 똑같은 거 보입니까? y는 x로 접으면 이게 첫 번째예요. 오, 좋아. 그다음 두 번째. y축에 오케이. 오. 잘 알고 있구만. 너 공수트는 좀 잘한다, 우진아. 야, 요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요 새끼가 점이면 요게 점이면 얘는 x축 대칭입니다. 점이면 x축 대칭이야. 왜냐면 뒤에 있는 새끼가 바로 y좌표기 때문이에요. x라 써져 있어도 요 새끼는 y좌표니까 y좌표의 부호를 바꾼다는 건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옮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x축 대칭이에요. 그런데 요건 x, y에 관한 식입니다. 식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므로 y축 대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모질한 것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해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요거 이렇게 부호 바뀌면 아 뒤에 거 부호 바뀌었으니까 y 부호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점과 도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점과 도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도형에서 얘네들의 자리는 x좌표, y좌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도형에서 요 새끼의 문자는 여기가 지금 이게 순서상이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 게 맞는데 도형이면 이 앞과 뒤에 자리가 x좌표, y좌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은 y축 대칭을 시켜주고 마무리도 해줘요. 자,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조금 더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기겠죠? 자, 마무리. 세 번째. 우진아 마무리. 요식이 되려면 아이고 지랄하네. 갑자기 왜 개 잘하다가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냐. 이 그래프 야 백민준 요식 되려면 뭐 자리에다가 뭐 데이트해야 됩니까? y에다가 y-1 집어넣었으니까 위로 한 칸입니다. 위로 한 칸 옮기셔야 돼요. 위로 한 칸. 이거 자리가 이씨 앞에 있다고 이게 x인 게 아니라니까. y 자리에 y-1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다음과 같이 생겼겠네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했으면 이제 연습해 봅시다. 다미가 연습하자. 다미야, 얘는 훨씬 쉬워. 이게 지금 S2를 쌤이 S2가 더 어려워서 S2를 먼저 했고 S1은 쉽거든. S1은 F 마이너스 X 플러스 1 Y 빼기 4는 0이야. 자리는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XY 자리 바꿀 필요 없지. 그럼 부호만 바꾸면 되겠네. 누구 부호 바꿔요? X의 부호를 바꿔요. F-X, Y는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X 부호 바꾼다는 건 뭐 대칭시킨다는 거예요? Y축 대칭시킨다는 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다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거 평행이동도 실수 많이 하는데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겁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야, x 대신에 뭐 쳐넣었냐? 여기에 있는 x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얘가 되는 거냐? 1? 여기 있는 x에 1 넣으면 이게 돼요? X 플러스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까?
X 마이너스. 그래.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옮긴 거야 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원희가 말한 것도 실수 되게 많이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실수 많이 하는데 자리에 따라서 x, y가 순서상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는 실수가 있고, 두 번째로 평행 이동할 때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x 자리에 x-1을 집어넣은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 이동할 때는 반드시 개수를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칸, 네 칸 올려주면 앞으로 한 칸, 위로 네 칸 하는 거 대충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여기만 쓸게요. 여기가 2,3이었으니까 한 칸, 네 칸 올려주면 3,7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그럼 마무리. 야, 원위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제외해 주시면 이게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 최소값. 따라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 구해 주시고 반지름 1 두 번 해주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요. 저희가 3,7이고 요 새끼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기본 문제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다각형이나 원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이해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도 여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구부러진 선분 길이의 최소값. 자, 여기 중간에서 출발해서 틀렸다가 여기에 도착한대요. 2대1인 지점. 여기 중간. 야, 서연아, 졸리면 이거 소소 들으라니까. 좀 들어. 나가 빨리. 나가. 나가서 들어. 나갔어. 내가 지금 책상 좀 빼줄까 뒤에 거를? 왜 시험지 줬잖아 너. 아 채린이 보여줄게. 아 미안. 채린이 왜 늦어가지고 안 됐구나. 그래 채린이 좀. 자, 요거 진짜 개중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내신에 나와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내신에 나와요. 요거 안 나오는 학교 한 학교도 없어요. 도형의 이동에서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네. 안 나오면 내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우리 학교에서 요 유형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내가 매번 약속하지만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와서. 소영 빨리 나가. 야 시우이도 나가. 지금 좀 해. 야 정말 사모 빨리 10분 정도면 끝나. 고 나가서 들어. 서서 들어. 소영이도 하고 여기 자리 이제 좀 빼가지고 강의실 좀 넓게 써야 되겠다. 이제 웬만하면 다 세워놓고 들어야 되겠네. 이소영 나가서 서서 들어서. 아니야 서서 들어.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선분 길이 합체소 같은 거 물어봐요. 일단 선분 길이 이게 문제를 좀 잘 풀려면 이 문제라는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선분이냐면 구부러진 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부러진 선분 길이 합체소값. 구부러진 선분 길이 합체소값. 막 아니면 꺾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꺾인 선분 길이 최소값.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펼친다가 끝이에요. 대칭을 이용한 펼침. 대칭을 이용한 펼침. 자,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제일 짧아지려면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둘의 합은 이렇게 둘의 합과 같고, 그럼 당연히 제일 짧으려면 일직선이어야 제일 짧겠죠? 일직선이어야 제일 짧겠죠? 이렇게 생겨야 제일 짧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더해가지고 제일 짧으려면 당연히 얘도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또 똑같겠죠? 그러면 주황색이랑 흰색이랑 더한 건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제일 짧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은 길이가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냥 넘기기만 하면 돼요. 대칭 이동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꼭 맞춰주세요. 이거는 이것도 틀리면 3 뜹니다. 3. 2는 고사하고 3 뜨는 문제예요. 애들 웬만하면 다 맞추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 얼마? 1.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Q, PQ의 길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좌표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닮음 이용해서 풉시다. 우리 귀찮으니까. 6, 4, 3대 2예요. 여기 3대 2여야 됩니다. 3분의 4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이 삼각형도 억각이니까 닮았죠? 2, 3, 3대 2. 2로 나누고 3을 곱해주시면 6분의 15 이렇게 돼서 피타 써서 여기 길이 구해주시면 여기다 피타 써서 여기 길이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근데 평면좌표 이게 저기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식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도형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필요 문제들은 이게 좌표를 잡으라고 낸 문제인데 좌표를 잡으면 이게 풀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뭘 많이 이용하냐면 대신 닮음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닮음 이용해야 훨씬 더 깔끔하게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여기를 0,0이라고 잡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3이겠죠? 안 되면 이렇게라도 당연히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4, 마이너스 1이겠죠? 얘네들을 지나가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주시면 그게 p고 q일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원래 일반적인 풀인데 그게 일반적인 풀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식이 좀 길어지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요 빨간 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새끼는 닮았기 때문에 몇 대 몇인지 이용해서 여기 빗변의 길이를 찾아주시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자, 점 P는 1, 2, 3, 4, 5, 6, 7, 8, 9, 10 점 Q는 A 값의 도에 따라 마이너스 4분의 3A보다 작고 4분의 A보다 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보다 작고 A가 음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A보다 크다. A가 양수면 A가 음수면 A가 0이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야, 이거는 안 헷갈리니? 너네랑 공식도 한 적이 없어서. 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지훈아 어떻게 하냐? 무슨 뜻이야? 둘 다 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다 기억납니까? 나요. 안 나는 사람. 괜찮으니까.
주연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둘 다 뭐? 똑같은 거. 아, 그게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체리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P가 충분 조건. 봐봐,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하면 모르는 거 같아. 선우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무슨 뜻이에요? 까먹지 않았어요? 공부도 아주 오래돼서. P가 어. 충분 조건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뭐 몇 번을 말해. 시훈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화살표가 어느 쪽? 아, 이쪽? 이렇게? 아, 그 화살표가 간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속한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화살표를 가는데 이게 속한다는 이렇게 돼?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 자, 항상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주어가 은는이가예요. 은는이가 누구 은는이가 무엇이기 위한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어를 왼쪽에 잡고요. 뭐뭐이기 위한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서연아, 네가 얘한테 쏘는 건 충분 조건, 총을 쏴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네가 총을 맞으면 뭐가 나요? 피가 나요. 피가 나니까 쳐 맞으면 필요 조건입니다. 쏘는 게 충분 조건이고요. 맞는 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포함된다라는 뜻이고 맞는다는 건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장난치려고 야 세모이기 위한 네모는 아니 세모이기 위한 동그라미는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일부러 자리를 바꿔서. 그럼 이기 위한은 항상 오른쪽에 쓰고 은는이가를 왼쪽에 쓴 다음에 쏘면 총 쏘니까 충분 조건, 쳐 맞으면 피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그냥 외워주세요. 그냥.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만 아시면 되고 내신에서 많이 틀리는 거 충분 조건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설마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맞아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말이 문제가 있고 충분 조건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충분 조건을 골라라 하는 문제는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쓰셔야 되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걸 구하라고 얘기하면 얘는 얘한테 포함되지만 얘는 얘한테 포함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 구하라고 하면 그냥 얘가 얘한테 포함되면 무조건 다 됩니다. 요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 조건 찾으라고 하면 얘가 얘한테 포함되면 다 돼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실수만 안 하면 필요 충분은 진리집합 찾는 게 어렵지 진리집합을 찾는 게 어렵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가 Q한테 들어간대요. 1, 2, 3, 4, 5, 6, 7, 8이 1, 2, 3, 4, 5, 6, 7, 8, 90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4분의 A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0보다 4분의 A가 1, 2, 3, 4, 5, 6, 7, 8, 90이 쉽게야 4분의 A에 포함돼야 된대요. 1보다 작아야 돼요. 4분의 A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3 이해돼? 네.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분의 3 A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 A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일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마일
그다음 A가 0이면 0 아닌 모든 실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전부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임을 만족시키려면 A 값은 이렇게 5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B만 찾으면 되겠죠? 자, R. 이번엔 not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not Q 왼쪽에 쓰시고 not Q는 Q의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R을 오른쪽에 쓰시고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즉 R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조새끼의 여집합 마이너스 4분의 3 A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3 A보다 작거나 같던가 아니면 A가 0이 진리집합이 0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A가 0일 때는 진리집합이 0이에요. 부정의 진리집합이 0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4x 절대값 4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4분의 b보다 크면서 4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야, b는 양수여야 된다. 이유는 요 새끼 해가 근데 b가 음수여도 이거 문제 우리니? b가 음수여도 그런 x가 없으니까 공집합 되잖아요. 공집합이 아닌 새 조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려면 b는 0 이상이어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려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첫 번째 그 문제 서두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집합이어도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공집합이면 다 됐겠는데 하고 맨 처음에 나온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이건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될 거예요. 문제가 답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자, A가 1, 2, 3일 때 A가 1일 때는 B가 1이면 되죠? 그리고 0이어도 됩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B가 0, 1, 2 되겠네요. 그냥 개수만 셉시다. 1일 때 0, 1 두 가지 2일 때 0, 1, 2 세 가지 3일 때 0, 1, 2, 3 네 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0, 1, 2, 3 네 가지 쏘리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더 작구나. 그럼 1밖에 안 되겠네. 0, 1 두 가지 그 다음에 0일 때 B도 0 한 가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9번 이제 저한테 레슨 끝났으니까 진짜 고딩 대접 해드릴게요. 네. 네. 이제 더 늘어나요? 숙제요? 우리 약속한 숙제 있었네. 그거 늘어난다 한 만큼만 늘어난다. 그냥 하루에 50문제 플러스 진도 내신 진도 교재 하루에 50문제 플러스 진도 교재 숙제 들었잖아. 월요일에 수업 들었었잖아. 안 믿고 싶은데. 안 믿고 싶었어요. 저거 내가 우리 반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전교 10등 안에 되게 해주고 보인고 가면 1등급 뜨게 안정적으로 1등급 뜨게 해드릴게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 거기에 혹시나 나이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숙제 2층 만에 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는 안 했어? 혹시나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수준에 맞게 지금 요 시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는 일단 이거 2개만 끝내고 해드릴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모든 집합 X의 원소의 합을 SX라고 해요. 썸이라서 S라고 보통 씁니다. 수열처럼 A가 2, 3, 4, 5인데 2, 3, 4, 5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집합이 A예요. A. 자, B합C가 C라고 얘기했으니 B가 C에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애들 진짜 못하는 건데 지금 집합
요 새끼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집합 요 새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무조건 뭐 하시는 문제냐면 벤 다이어그램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요렇게 푸세요. 예를 들어 좀 쉬운 거 얘기해 줄게요. 전체 집합 1, 2, 3, 4, 5야. A가 B에 포함된데 자, 전체 집합 1, 2, 3, 4, 5야. 자, A가 B에 포함된데 자, 요걸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푸니 이거? 여기 나와서 불것 같은데. 그치. 보통 어떻게 푸냐면 A가 공집합이면 32개 A가 원수 하나짜리 1, 2, 3, 4, 5면 16개 그리고 원소 2개짜리 1, 2면 8개 1, 2, 3이면 4개 1, 2, 3, 4면 2개 1, 2, 3, 4, 5면 1개 이렇게 풀거든요. 보통의 풀이가 그래요. 근데 지금 쌤 풀이하는 거 좀 봐봐요. 그러면 일단은 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집합일 때 32개 그 다음에 1 원수 하나짜리면 A라는 집합을 정하는 게 원수 하나짜리면 A라는 집합을 정하는 게 5가지 그리고 B 만들 수 있는 게 16가지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면 5C2 하고 2의 3승 그 다음에 A가 3개짜리면 5C3하고 2의 제곱 A가 4개짜리면 5C4하고 2 A가 5개짜리면 5C5하고 1 그래서 80개 32개 그 다음에 80개 그 다음에 40개 그 다음에 10개 1개에서 243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보통의 풀이거든요. 근데 쌤 하는 거 지금 잘 보세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1, 2, 3, 4, 5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3의 5승 끝 243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후에 각 원소는 서로 구분되는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B차 집합 A에 해당하는 여기 아니면 B에도 안 들어가는 여기 각 원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개씩 생기기 때문에 1, 3개, 2, 3개, 3, 3개, 4, 3개, 5, 3개 해서 3의 5승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옳습니다. 옳은 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별로예요. 같은 상황인 거 이해돼? 선생님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 A가 공집합이고 B가 공집합인 거는 1, 2, 3, 4, 5가 전부 다 3번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A, B의 순서상이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A가 1인데요, 선생님. B가 1, 2, 3, 4인 건요. 요 경우는 1, 2는 1번을 선택하고 3, 4는 2번을 선택하고 5는 3번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순서상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A와 B가 예쁘게 결정이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에서 확통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훨씬 더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노가다 뛰지 말고 훨씬 더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거 내신에. 그리고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확통이 공통범위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서 뭘 하라는 뜻이냐면 원소마다 어디 들어갈지 결정함. 어디 갈지 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깔끔해요. 이렇게. 자,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야, 너네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5승 해가지고 32였잖아요. 그건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그게 이 뜻입니다. 1, 2, 3, 4, 5라는 새끼가 1, 2, 3, 4, 5라는 새끼가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면 부분 집합을 만들 때는 요 안에 들어있는 A라는 집합을 만들 때는 그 원소가 여기 들어갈지를 선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 원소마다 A일지 아닐지를 선택해서 2의 5승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29번은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귀찮기도 하고요. 자, 갈게요. 자, 더해가지고 홀수이려면 홀짝 아니면 짝홀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게요. 홀짝 아니면 짝홀. 자, B가 홀수인 거 먼저 갑시다. 자, B가 홀수이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3호 3, 5가 같이 들어가면 합이 홀수일까요? 이거 합이에요, 합. 짝골 그냥 홀수 혼자 들어가거나 짝수와 같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생각하세요. 결국엔 여기에 반드시 홀수가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홀수가 될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그 홀수가 3일지 5일지 결정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3이랑 5가 3이 올지 5가 올지 하나를 결정을 합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C가 짝수이려면 여기가 무슨 수여야 돼요? 요 바깥쪽이? 홀수여야 됩니다. 홀수여야 돼요. 그러면 남는 홀수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여기로 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5는 여기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B는 홀수, C는 짝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네. 끝났어요. 야, 2나 4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3 곱하기 3. 그래서 18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짝홀이어야 된대요. 짝홀이려면 여기는 짝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홀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홀수 하나를 여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먼저 채울게요. 어떤 홀수가 여기 들어갈지 결정하고 나머지 홀수는 바깥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홀수는 바깥쪽에 들어가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 4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야, 2, 4가 아무데나 들어가도 됩니까? 2, 4가 저기 2, 4가 적어도 하나는 저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합시다. 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2, 4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9개인데 맞네요. 4개만 빼주면 되겠네요. 여사건으로 봅시다.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야. 총 9개인데 적어도 하나니까 여기에 아예 안 들어가는 2 곱하기 2만 제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사건으로 봅시다. 적어도 하나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가는 상황. 둘 다 들어가도 괜찮고. 그래서 2, 4가 선택할 수 있는 9가지 경우 중에 이 바깥쪽을 선택하는 4가지 경우를 제외하시면 10가지. 이렇게 해서 문제 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 n이 1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유리함수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2배래요. 그리고 저거 진도 먼저 나갈게요. 숙제 질문보다. 자, F1과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와 n이 4일 때를 구해봅시다. 자, 요렇게 직사각형이 생기고 여기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의 2배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가 2인 거 보이십니까? 2 대각선의 길이가. 그러면 자, 요점의 좌표를 a분의 k라고 a를 썼네요. m, 모르니까 m, 지금 n이 1일 때 먼저 그래. 문자로 하면 너네 어려워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m, m분의 k겠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m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k제곱은 얼마입니까? 0,0과 저 새끼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1대죠? 하나. 자, 두 번째. 자, 2대1이라고 했으니까 a 얼마냐? 1대 2대 루트 5죠? a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그러면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대칭인 거 아나요? y는 x를 그리면 대칭이니까 y는 x와 이 새끼 사이의 거리가 이게 지금 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점집거 쓸게요. x-y는 0과 m, n분의 k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이 된다. 루트 2분의 절대값 n-n분의 k가 루트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끝. 제곱하시면 m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k제곱 5분의 2요. 이렇게. 이거 플러스 요거 2k. 마이너스 2k겠죠? 마이너스 2k. 이렇게. 그래서 두 식을 빼주시면 2k는 5분의 3 따라서 k는 10분의 3. 이거 4로 바꿔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30분은 되게 쉬운데 왜 30분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지금 찾았으니까 4일 때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8입니다. 1일 때 2대 루트 5니까 여기가 루트 5분의 8이고 여기 절반은 루트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집과 하나랑 원점과의 거리 하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틀린 것들 싹 다 정리해 보시고